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저녁 시간이 됐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삼성 관련된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 저에게 듣는 분들은 그냥 흐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멘탈 차원에서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화려하게 영상을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편집하고 제가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고 그냥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귀에 꽂고요. 이어폰 꽂고 편하게 들으면서 그 삼성의 흐름, 그 주위 동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정도 캐치하면 됩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심플해야 돼.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지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더 헷갈립니다. 더 꼬이고 하니까 너무 뭐 무식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연구하듯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은 뭐 박사들, 뭐 교수들 막 다 천재 됐겠죠. 돈 떼부자 됐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네요. CXMT, 중국의 CXMT, 삼성과 SK 위협 수준은 과연 어떨까요? 요즘 지금 보니까 ASML 최첨단 하이 NA D램 적용 가능성 그 발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흐름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이거 중국산 메모리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기술 수준을 둘러싸가지고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죠. 이 중국의 1위 메모리 업체 그 창신 메모리가 있어요. 창신 메모리. 첨단 메모리인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5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삼성이 DDR5를 양산한 시점이 2021년인 점을 감안해 보니까 중국의 기술력이 3년 안쪽까지 좁혀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본격적인 반도체 굴기를 이루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런 평가가 현재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EUV, 그 노광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중반도체 규제가 더욱 혹독해질 거라는 겁니다. 혹독해질 거다. 반도체 업계의 고위 관계자도 미중 갈등이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천재 일우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형 반도체 라인을 선단 제품으로 전환을 하고 R&D에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중국과 확실한 격차를 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어기에 따르면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는 그 ASML은 그 최근에 미국에서 열린 IEDM 2024에서 EUV 장비의 그 차세대 버전이 있어요. 하이 NA 기기입니다. 하이 높다는 거겠죠. 하이 NA 기기의 그 D램 적용 가능성을 소개를 했어요. 이 회사는 그 D램 공정에 이 기기를 도입했을 때 원가를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CXMT 등 중국 회사들이 2019년부터 EUV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니까 갈수록 원가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CXMT가 생산하는 DDR5도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수율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 같아요. 10에서 20% 정도의 그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이제 반도체 업계의 진단이죠. 아니 EUV가 없는데 뭐 지들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ASML의 경영 총괄 CEO가 그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에 대해서 첨단 분야에서는 10에서 한 15년 정도 뒤쳐져 있다. 물론 중국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소재와 부품과 장비 개발로 그 규제로 인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현지화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생산성과 수율 문제로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인데, 그 업계 관계자도 중국 반도체 공장에 깔린 장비는 껍데기만 미국산일 뿐 유지 보수용으로 갈아 끼운 부품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베낀 그 복제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제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중국의 반도체를 더욱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 역시 중국 기업들의 위기 요인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가 그 23일 날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그 행위와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를 해요.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현재 밝혔고요. 중국 반도체 기업이 천문학적인 당국의 보조금을 받고 생산 능력 확장과 저가 반도체 공급으로 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게 조사 개시의 이제 병행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 규제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벌써 망했어야 할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버티고 있나? 얘들이 보조금 주잖아. 중국 애들이.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주니 이 망할 기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참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보다 이거 불법 보조금이다. 미국에서는 판단하겠죠. 이놈들 불법 보조금 줘가지고 저렇게 운영하고 있다. 실력으로 보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참 중국도 참 아주 집요하고 참 대단한 나라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만약에 포기를 한다거나 망하면은 이제 계속 끌려다니겠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끌려다닐 테고 또 미국에 또 끌려다니니까 중국도 뭐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지금 반도체 지금 혈안이야. 기술 업그레이드 하려고. 뭐 EUV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집권 시절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전두지휘했어요. 그리고 2.0 시대는 중국 디램의 성장을 두고 보지 않고 강도 높은 관세 그리고 장비 수출 규제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바이든 정부 때는 규제 리스트에서 제외됐던 CXMT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때 두드려 잡으려고 벼르고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삼성은 CXMT가 넘볼 수 없는 시장을 더 빠르게 공략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기술력으로 공략해야겠지. 국내 회사들은 빠른 속도로 5세대 HBM이나 6세대 그 HBM4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HBM을 만들긴 만드는데 엔비디아로부터 승인을 떨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겁니다. 이 엔비디아 승인 떨어지면은 제가 볼 때는 6만 전자는 금방 갈 것 같아요. 6만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래서 HBM 승인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애들이 무섭게 치고 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초미세 공정에서는 아직까지 멀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수율이 안 나올 겁니다. 수율이.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